이번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의 2026년 반기 보고서를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마크 미너비니의 코드 33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순이익과 재고자산의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31.9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7조 원에서 98.2조 원으로 48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1.8%에서 74.4%로 높아졌습니다. 1000원어치를 판매하면 약 744원이 영업이익으로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순이익은 134.2조 원으로 788%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18조 원으로 25.9% 늘었고, 매출채권은 47.8조 원으로 162.8% 증가했습니다.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한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30% 중반 상승했습니다. HBM3E와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은 50% 중반 상승했으며 기업용 SSD 판매 확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4개 조가 하루 3번 교대하는 방식으로 반기 내내 가동됐고 평균 가동률은 100%였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시간과 실제 가동한 시간이 모두 1억 3,625만 시간으로 같았습니다. 생산량을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자 그 효과가 대부분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2분기 매출 원가는 13.3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2조 원보다 조금 늘었지만 매출은 22.2조 원에서 79.3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은 53.9%에서 83.2%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D램과 낸드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물량 경쟁보다 HBM과 기업용 SSD 같은 고부가 제품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강한 성장주를 찾을 때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이 동시에 가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속은 실적이 단순히 증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증가율이 40%에서 130%, 그리고 400%로 계속 커진다면 가속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120%에서 90%로 낮아졌다가 400%로 상승하면 중간에 한번 꺾였기 때문에 연속 가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실제로 남는 이익이 늘어나며 매출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최소 3분기 연속 높아져야 코드 33이 성립합니다. SK하이닉스는 본업과 관련된 지표는 매우 강하지만 한 가지 항목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2025년 3분기 39.1%에서 4분기 66.1%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198.1%로 상승했고 2분기에는 256.8%까지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61.9%에서 137.2%, 그리고 405.5%를 거쳐 557.2%까지 가속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6.6%에서 58.4%, 그리고 71.5%를 거쳐 76.3%로 높아졌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57.4%에서 83.2%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익률로 평가한 본업의 3가지 핵심 지표는 4분기 연속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은 모두 코드 33의 가속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3분기 119.1%에서 4분기 90.2%로 낮아졌습니다. 이후 2026년 1분기에는 397.5%로 높아졌고 2분기에는 1240.8%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증가율은 매우 높지만 2025년 4분기에 한번 꺾였기 때문에 3분기 연속 가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업과 관련된 4가지 항목은 통과했지만
주당 순이익 항목은 미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6년 주당 순이익 증가분에는 반도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평가이익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코드 33은 완전한 성립보다 조건부 성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상반기 세전이익은 174.3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판매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98.2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외에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약 63.2조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평가이익은 투자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장부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주요 투자자산에는 일본의 낸드 기업인 키오시아에 대한 간접 투자가 포함됩니다. 장기 투자자산은 14.5조 원에서 85.3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6년 2분기 순이익률은 118.3%로 매출보다 순이익이 더 큰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매출은 79.3조 원이지만 순이익은 93.8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본업의 실제 수익성을 판단하려면 순이익률보다 영업이익률인 76.3%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근 8개 분기의 흐름을 보면 2025년 4분기부터 실적의 상승 속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분기 매출은 1년 만에 22.2조 원에서 79.3조 원으로 약 3.6배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2조 원에서 60.5조 원으로 약 6.6배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1.4%에서 76.3%로 높아졌습니다. 1,000원어치를 판매하면 약 763원이 영업이익으로 남은 것입니다. 2026년 2분기의 정확한 매출은 79조 3,187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입니다.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훨씬 컸다는 것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SK하이닉스의 재무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32.8%입니다. 자기자본이 100원이라면 부채는 약 33원이라는 의미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은 259%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약 2.6배 많다는 뜻입니다. 자본 총계는 전년도 말 120.7조 원에서 262.7조 원으로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차입금은 14.1조 원에서 12.7조 원으로 감소했고 상반기에만 약 8.6조 원의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7월 10일에는 미국 나스닥의 ADR을 상장해 26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 규모이며 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거래는 반기 말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표시된 재무상태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표시된 막대한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91.7조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18.2조 원보다 약 5배 증가했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현금 전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설비 투자에는 17.6조 원이 사용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으며 생산 능력 확대와 장비 보완에 집중됐습니다. 현금과 현금 성자산은 전년도 말 14.9조 원에서 26.8조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차입금 상환을 진행하면서도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재고 자산은 6개월 만에 14.3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은 3.7조 원이고 증가율은 25.9%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증가는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다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기 매출이 231% 증가하면서 재고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도 2.8회에서 3.1회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재고가 더 빠르게 판매됐다는 의미입니다. 재고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반영하는 평가 충당금은 4,949억 원에서 4,1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평가 충당금 비율도 3.35%에서 2.25%로 낮아졌습니다. 재고가 창고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127일에서 123일로 줄었습니다. 재고 금액은 증가했지만 매출과 회전 속도, 그리고 평가 충당금을 함께 보면 악성 재고가 쌓인 정황은 크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 있는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은 9.21조 원에서 11.08조 원으로 20.3% 증가했으며 전체 재고의 약 62%를 차지합니다. 완성품이 창고에 쌓인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가공 중인 웨이퍼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원재료는 1.49조 원에서 2.41조 원으로 61.9% 증가했습니다. 저장품은 0.9조 원에서 1.19조 원으로 31.3% 늘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2.41조 원에서 3.07조 원으로 27.4% 증가했습니다. 운송 중인 미착품은 0.28조 원에서 0.24조 원으로 14.1% 감소했습니다. 원재료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하반기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미리 확보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6개월 만에 18.2조 원에서 47.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약 2.6배로 커진 것입니다. 증가액은 29.6조 원이며 재고자산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입니다. 다만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0일에서 55일로 나흘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회수 속도는 거의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91.7조 원으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은 100%로 물량을 추가로 늘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 설비 투자는 17.6조 원이었으며 유형 자산은 77.5조 원에서 88.9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조 원으로 늘었지만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대비 비율은 6.9%에서 4.6%로 낮아졌습니다. D램과 낸드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이는 물량보다 고부가 제품의 수익성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실적 속에서도 세 가지 위험 신호는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반기 세전이익 174.3조 원 가운데 투자자산 평가이익과 배당금 수익은 약 77.2조 원입니다. 전체 세전이익의 약 44%에 해당합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평가이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하락하면 비슷한 규모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2025년 2분기 0.9%에서 13.4%로 높아졌습니다. 2023년의 대규모 적자와 2026년의 사상 최대 이익을 불과 3년 안에 오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실적은 판매량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100% 가동 중이며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현재의 높은 이익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반기 실적을 비교하면 사업 구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31.9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305.4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가 약 2.3배 큽니다.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가 98.2조 원이고 삼성전자가 146.7조 원으로 격차가 약 1.5배까지 좁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SK하이닉스가 74.4%이고 삼성전자는 48%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라 가격 상승 효과가 이익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구매하는 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반도체 부문의 이익이 일부 상쇄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은 18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71.4조 원입니다. 총자산 대비 재고 비중은 SK하이닉스가 5.2%이고 삼성전자가 9.4%입니다. 두 회사 모두 부채 비율은 30% 초반으로 매우 보수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드 332 성립했지만 SK하이닉스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한번 꺾이면서 조건부로 성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상반기 매출은 131.9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98.2조 원입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매출은 2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8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4.4%로 제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은 코드 33의 가속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4분기에 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조건부 성립으로 판단됩니다. 순이익 134.2조 원에는 키오시아를 비롯한 투자자산 평가이익과 배당 금수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의 수익성을 판단할 때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 98.2조 원을 중심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고자산은 1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8.1%에서 5.2%로 낮아졌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도 2.8회에서 3.1회로 개선돼 현재까지 뚜렷한 악성 재고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자산 평가 이익의 변동성과 메모리 가격의 방향은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이 내용은 공개된 반기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